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예,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서 민생 현안에 대한 이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하기로 했습니다. 이 취임 이후 처음 국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참석 신청한 국민 중에서 300명을 선정해서 이 100분, 300명이랑 이제 100분 동안 얘기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300명,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300명 모두에게 질문 기회를 줄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마 이제 자유롭게 이제 300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MBC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지역, 성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아마 선발을 했던 것 같고 네. 이제 현장에서 진행이 될 때 어떤 뭐 진행에 의해서 지목이 돼서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지목된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하는 아마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대담에서도요. 우리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타운홀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와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해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이를테면 선거 유세도 미국은 타운홀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질문 받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저 소통의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네. 또 이런 형태는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사실 시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 자체는. 근데 그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기대 또 일각에서는 뭐 우려라고 할까까지는 아니지만은 비판이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 아침에 나올 예상되는 여야 대변인의 그 논평 그걸 보면은 딱 그게 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상상극장을 발휘해 봤는데 간단히 여당 대변인 여당 대변인부터 하시겠어요? 예, 여당 대변인 논평 진솔함과 진정성이 돋보인 명품 소통의 장이었다. 혹시 예전에 예.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렇게 그때도 아니요,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저희 자화자찬하는 논평은 저희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당에서 그냥 한 거죠. 당으로 했고요? 그게 또 뭐 당이죠. 예. 그다음에 야당 대변인 예.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일관한 보여주기식 쇼였다. 전파 낭비였다. 보죠, 뭐 네. 보죠.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이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여기서 오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소통 노력과 관련해서는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지금 이런 어떤 소통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 걸 제가 한번 복기를 해봤더니 올해 1월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봤을 텐데 이때 사실은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 이때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말 그대로 그때 기자들이 네네. 100 몇십 명의 기자들이 뭐 손들고 뭐 그래서 뭐 소품까지 들고 흔드는 어떤 그 질문권 얻으려고 했던 거 아마 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게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KBS와 그러니까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또 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전 각본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굵직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4번에 걸쳐서 이런 소통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노력은 일단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제가 일했던 때도 뭐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 이제 국면 전환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이슈가 불거졌을 때 했죠. 이럴 때 뭐 4대강 때라든지 그 광우병 전국이 마무리될 때라든지 뭐 금융위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또 세종시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건 전근대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식의 시도는 없어요. 특별히 뭐 무슨 아주 엄청난 뭐 혁명적 상황 같은 게 아니면 그건 뭐냐면 평소에 틈틈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를테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뭐 그 트위터 날리기도 하지만
수시로 또 가다가 저기 그 로즈가든, 네. 로즈가든에서 또 기자들하고 뭐 담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실에 불쑥 들러서 또 저 깜짝 저 대화를 예.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더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1년에 몇 번 뭐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소통 방식 자체에 네.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그 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그래서 제목부터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이 묻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국민이 주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과의 대화가 돼야 돼요.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그런 주장이 그거는 있어요. 예. 그거는 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걸 묻는 거면 저는 그 제목부터 좀 고민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어떤 제목의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이번에 이제 시나리오가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는요. 그 만약에 이제 한 뭐 1, 2만 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이제 300명을 선정했다 그러죠. 지역별 연령대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제 국민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거는 뭐 10만 명에서 300명 했어도 그것도 문제 삼는 쪽은 문제 삼겠죠. 그래서 근데 시나리오 없기 때문에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돌발 질문도 나온다면 이게 과연 이번 행사가 청와대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둔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 이거 좀 우려되는 이거 자칫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어떻게 합니다. 보세요? 득이 될까 뭐 반대로 될까?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와대 참모라면 대통령께 이런 건의를 드릴 거다. 해결사 생각을 버리시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그러니까 내놓을 생각을 하실 이유가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들의 고충을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국민의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어떤 준비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화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낮은 자세를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답을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얼마나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저는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장에서 그 돌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진솔한 답변이 나온다면 그 정부 당국자들이 정책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 이상보다 정책에 대한 홍보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를테면 사실은 일반 이른바 국민들로부터 선발된 분들이 얼마나 그 효율적이고 유효한 질문을 할지 잘못하면 어수선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건 뭐 저는 임기 3년 차에 이미 들어선 대통령 역대 대통령도 보면 임기 3년 차에는 상당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큰 장점을 갖고 계세요. 소탈하고 진솔하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신년 기자회견 때 저희가 지금 뚜렷이 기억하고 있지만은 기자가 여성 기자가 무슨 자신감을 근거로 경제를 낙관하느냐고 질문했다가 상당히 분위기도 썰렁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무례하다 그래갖고 막 친문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그래갖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 거는 좋지 않다. 그런 것도 사실 미국 기자들은요 대통령한테 훨씬 심한 질문하거든요. 거의 모욕적인 질문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아니었고 그렇죠. 나중에 SNS의 반응. 물론 이제 그러나 이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식의 말하자면 저 뒤끝 같은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그건 그리고 좀 더 현장에서도 사실은 지도자 특히 정치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위트와 유머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딱 나 자신감 있습니다. 해서 한번 웃겨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번 이제 국민과의 대화 이것이 뭐 국면 전환용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진단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요, 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가 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치면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본격화됐다고 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요. 노태우 그 정권 때부터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들 중요한 시점마다 이제 TV 생중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이다 싶었던 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좀 떠올라집니까? 저는 뭐 사실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실은 소통력을 그러니까 제대로 발휘한 분은 두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부 독재 시절에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사상이 불순한 뭐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도권 언론에서 몰아갔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 베일이 벗겨졌을 때 아주 소탈하고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위트 이런 것들이 뭔가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그대로 녹아나면서 아 저렇게 다변이고 달변이면서 위트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예.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준 분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통의 의지와 열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소통하고 싶었던 사실 대통령. 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운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가장 많이 했던 대통령이 두 대통령이에요. 각각 뭐 임기 중에 이제 4번씩 했던 거고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번을 했던가요? 물론 네. 뭐 3번이야 4번이라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점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이 남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그 사전에 시나리오 없는 예.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사실은 그 나중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이제 국민과의 대화는 3번이었지만은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우리 그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도 그 패널로 참여를 해서 날카로운 질문도 던지고 그랬죠. 근데 꼭 국민과의 대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임기 말에 사실은 이 정관용 앵커 있죠? 와 대담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뭐 제가 일했던 것이니까 이제 예. 저 간단히 비화를 좀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 정관용 앵커가 이제 대담을 그 당시로서는 이제 뭐 다른 여성 앵커하고 같이 저 대담을 이제 생방송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 시나리오를 다 무시하고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속된 말로 참모들이 얼굴이 하얘졌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전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얘기는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가 되니까 그냥 하자. 내가 뭐 대답 못할 것도 없고. 근데 하여튼 조마조마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날카롭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질문 막 던지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나중에 효과는 오히려 만점이었어요. 예. 그냥 생동감 있고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요번도 말하자면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약간 거칠고 울퉁불퉁하더라도 그런 상상 속의 여당 대변인 논평처럼 명품 소통의 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네. 기대합니다. 저도. 국민과의 소통은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국민과의 소통은 관두고 참모나 그 국무위원 들하고 소통도 없었던 거 저는 기억에 나는 게 기자회견 하는데 왜 대면 그 보고 안 받느냐고 하니까 돌아서면서 그거 꼭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완전 마이너스 엄청나게 받았던 예. 거 오히려 기억나니까 불통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질문드렸냐면 DJ 때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선인 신분부터 임기 동안에 각각 4번을 했었고 좀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공직했었던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3번. 3번.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일반적인 이야기로 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정치, 경제, 뭐 그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그림을 어떤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수시로 부문별로 그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도 국민과의 어떤 직접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소상하게 예. 심도 있게 대화를 하는 이런 작지만 어쩌면 그 심도 있는 어떤 이런 그 자리도 좀 앞으로는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좀 많이 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고받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있고 사실 국민들의 궁금증도 이제 더 많이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안 좋은 기억이 하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됐는가를 본다면 사실은 거기서 안 좋은 기억과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좀 다시 하나의 어떤 학습 효과 삼아가면서 해야 들어간다면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아주 유효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저는 또 굳이 하나 차제 보태 주문을 한다면 그 깜짝 파격 행보 같은 거를 이제부터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일했던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일에 이를테면 뭐 테니스 치다가 예. 갑자기 그냥 수건 두르고 또 기자실 들러서 뭐 격이 없이 얘기도 나누고 뭐 피자도 하나 시켜서 같이 먹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건 사실은 국민의 대표로 출입하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니까 그런 어떤 말하자면 약간 파격 행보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지만
임기 초에 텀블러 들고 저 참모들하고 왜 그 커피 마시는 모습이 예.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조국 그 후보도 처음에 뭐 텀블러 들고 들어가서 매일 색깔 바뀐다는 뭐 그런 화제까지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런 말하자면 그 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 행보를 통해서 이른바 소통의 총량을 늘리는 거. 그 기자회견이 예. 됐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물론 이거는 뭐 또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국면 전환을 또 해야 되는 때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녁 8시부터요. 그 이제 JTBC에서는 방송을 안 하지만은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그 어떤 뭐 효과, 실리 아니면 메시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